오늘 지금 하루 종일 그 뉴스를 지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오전 중에 나왔던 그 최대집과의 그 합의 소식과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그 전공의 협의회의 어떤 그 반발 그리고 그 스토리가 쭉 있는데 그걸 일단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뉴스 기사보다도 그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그들의 어떤 그 의사표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웃깁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를 예, 지금 요거는 뭐냐면요. 예, 예, 박지원 예, 그 전공의 협의회 대전협의라고 하죠. 대한전공의협의회라고 하는 그 대전협의라고 하는데 그 대표가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제 로고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안 보이네. 예. 박지연입니다 라고 예, 그 박지연의 그 메시지예요. 전화 받고 채팅창 메시지 다 확인하기 전에 일단 트윗부터 적었습니다. 제 SNS는 참모들이 가끔 조심하라고 말리지만 예, 대통령과 달리 저는 제가 직접 씁니다. 자 보십시오. 박지연이라는 지금 그 전공의협의회 대전협 회장인데요. 여자거든요. 여자인데 그 처음에 그 작년에 회장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인터뷰하던 기사들 중에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굉장히 페미스러운 어떤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비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달리 저는 제가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님은 남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작성하라고 시키지만 자기는 직접 쓴다 해가지고 은근슬쩍 비꼬고 있죠. 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단순히 자신들이 어떤 그런 의료 개혁이라든지 그런 공공의료의 어떤 확충이라든지 정말로 공적인 어떤 그런 그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정말 희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벌써 첫 머리부터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지도 안전가옥이 아닌 집에서 혼자 보내는 거라 나중에 참모들이 보고 당황할 수 있으니 빠르게 공지하고자 보냅니다. 뭐 안전가옥이니 뭐니 지금 이 말투가 어떻게 보이냐면 대통령과 달리 나는 직접 쓴다. 기자전화는 참모들이 대신 받아준다. 이 공지도 안전가옥이 아닌 집에서 보내는 거다. 지금 레토릭이 어떻게 보이냐면 의사, 병원의 전공의, 그리고 정말로 그 전교 1등을 하던 예, 굉장히 그 공부를 열심히 한 그리고 향후에 환자의 생명을 책임질 인격적으로 완성된 어떤 의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SNS상이라든지 굉장히 흔하게 유튜브 상에서 볼 수 있는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자신이 어떤 그런 우파의 운명을 등에 짊어지고 다른 세력들에 맞서 싸우는 우파의 운명을 짊어진 굉장히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과대망상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꽤 많습니다. 뭐 안정권이도 마찬가지였고 뭐 저쪽 가로세로니 신의 한순이 다 똑같아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그 빤스 목사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아. 과대망상증이라고 봐야 돼요. 내가 모든 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파의 운명을 다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은뜻 보이는데 지금 저것도 지금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자신을 과대하게 표현을 하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고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고 내귀의 도청장치 약간 이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의 언론 플레이 혹은 의협의 패싱이 어떤 것인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저녁 범투위 협상팀에서 최종 합의문을 정책 철회 및 원점 재논의를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어젯밤에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게 따로 또 있나 봐요. 예, 있는데 여기서 합의문을 정책 철회하고 원점 재논의를 포함해서 정책을 철회하라. 원점 재논의는 맞는 얘기고 지금 현재 합의가 된 내용이고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두 결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어떤 합의안을 의결하고 도장 찍은 것을 결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단일화된 합의안 도출을 의견한 것이지 어떤 합의안을 의결하고 도장 찍은 것 모두 결정한 게 아니고 이 4번이 좀 애매한 건데 지금 자기 책임에 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글이 뭐냐면 최대집이 지금 민주당과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전공의들이 항의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냐고,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복귀해야 되는 거냐, 뭐 계속 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4번과 같은 애매모호한 말을 날리는 거예요. 단일화된 합의안 도출하는 것은 의결한 것이다. 단일화된 합의안을 도출을 의결한 것이고, 확정된 언론 합의안을 의결하고 도약적인 것 결정한 게 아니라, 이게 보통 말입니까 똥입니까? 이게 얘네들이 어떤 말에 대한 개념도 없고,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위쪽에서 2번에서 1번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과대망상증적인 어떤 그런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논리도 없고 앞뒤 말도 맞지도 않고 전혀 지금 무엇을 의도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딱 받는 느낌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모든 그 우파의 그 세력을 등에 짊어지고 있으니 나는 끝까지 투쟁하겠어.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 정광훈이 뭐 순교하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혼자 스스로 거의 뭐 독립운동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서 있는데, 예,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악의적인 댓글과 게시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 여유가 되는 회원께서는 이거를 다 PDF로 보관해달라. 법적 절차 진행하겠다. 똑같죠, 레토릭이. 고소하겠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최대집이 의사협회 최대집이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해박 소식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당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회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하고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최대집이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완전 또라이고, 개또라이고, 전혀 뭐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의외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에서 왜 이러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럼 개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진 않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죠. 그리고 뭐냐면, 자신이 그런 개또라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왜 이런 담화문을 작성을 할 때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박지연의 어떤 글에서는 과대망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과 편집증적인 어떤 그런 정신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최대집의 글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인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까 그 박지연의 글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이 시대의 소명이나 시대의 사명인 것처럼 포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최대집의 지금 이 글은 자신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두 개가 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복귀와 구제가 가능해진 만큼 선배들을 믿고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 달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끝났으니까, 판 끝났으니까 집에 가. 축제는 끝났어 얘들아. 뭘 앉아서 뭘 더 기다리고 있니? 공연이 축제가 끝났어. 집에 가야지 이제. 각자 이제 일터로 복귀해야지. 뭘 그렇게 앉아 있어? 뭘 기다리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또 합리적인 얘기를 또 해요. 올바른 의료 환경, 합리적인 의료제도는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빨간 띠 메고 여기다 빨간 거 막 감고 막 파업하자, 투쟁만이 살 길이다, 정권을 뒤집어 엎을 것처럼 생난리를 피다가 이제 와가지고 투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 마지막이, 대한의사협회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평범한 어떤 그런 글처럼 보이지만, 이 말의 뒤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전공의협의회,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이딴 거 개무시해버리고, 걔네들 좆도 아니니까 우리 대한의사협회 뒤로 모여. 즉, 이 글만 가지고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대집이 처음엔 자신이
의사협회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공의들의 모임과 젊은 의사들, 학생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들을 다 한 손에 잡고 자기가 대표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건이 자꾸 진행이 돼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제끼고 전공의협의회 그 박지연이 또 다른 어떤 의사 집단의 어떤 또 다른 뭐라고 하나요? 그 호프, 다크호스, 자신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지금까지는 의사 그러면은 최대집, 최대집 그러면은 의사 대표, 자신이 의사들의 어떤 그런 의사들의 의사, 예, 의사들의 의사 결정을 자신이 다 대표를 하고 있고 자신 하나로 일어나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두 개가 된 거예요. 권력이 분산되는 걸 느낀 겁니다. 갑자기 똥꼬가 아려오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쟤를 왜 키워줬지? 야, 이 결과적으로 내가 쟤를 키워준 게 된 거 아니야? 큰일 났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절대 권력을 나눠 먹을 수가 없거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합의까지 가게 되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결론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저 새끼들이 저 돌았나 생각을 하고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네끼리 안에서 권력 암투가 있었고, 그리고 권력이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뜨거! 라고 생각한 우리 대지비 형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들을 자신에게 대항해 오는 그 권력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자들을 짓이기기 위해 스스로의 연대를 깼다. 제가 전략적으로 그랬잖아요. 전투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쟁을 할 거면 나의 동맹을 최대한 늘리고 상대방의 동맹을 최대한 깨놔야 되거든요. 이간질을 시키든지 뭐라든지 뭔 작전을 쓰든지 간에 무조건 깨놔야 돼요. 상대를 고립시켜야 돼요. 그리고 전선을 넓히면 안 되고 전선을 좁혀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전선은 내 동맹으로 하여금 또 치게끔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의 전선을 길게 늘어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쟁에 들어가는 이제 그건데, 얘네들은 지금 그런 작전을 쓸 필요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권력 암투가 생겨가지고 지네끼리 연대가 깨진 거야. 지네끼리 동맹이 깨졌네. 예, 그렇게 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 요게 박지연이 카카오톡에다가 올립니다. 전공이 열받은 거야. 자기가 엄청 빡친 거야. 빡쳐가지고, 전공의 회원 여러분 또한 감정이 격해지셨고 저도 분노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열받잖아요. 네. 지금 고지가 저 앞인데 이대로만 가면,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당의 협상 파트너가 박지연이 될 뻔했다니까요. 이게 놓친 거예요, 박지연이. 그러니까 이게 여당에서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건, 진료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공의예요.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건. 최대집은 의사협회 회장이지만 현재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 전공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집이 만약에 저 협상에 응하지 않았으면 박지연이 지금 그 협상장에 들어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될 당사자가 사실은 박지연이었거든요. 근데 최대집이 가가지고 낼름 앉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박지연이 가서 앉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배제가 된 거죠. 권력이 두 개로 나눠질 뻔하다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박지연이 열받은 거예요. 빡친 겁니다. 박지연이라는 저 여자가 단순히 의사 일만 하다가 그냥 회장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제가 상상을 안 해요. 근데 원래 그 대학을 그 지방에 있는 의대입니다. 저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TK 지역에 있는 의대거든요. 예. 거기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 학교에 의대인데 의대이면서 학생회장 하는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학생회장 출신이라니까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야망과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는 얘기죠.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 대전협회 회장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사 출신의 회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정보 감각과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집 입장에서는 계속 치고 올라오는 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빠개치게 된 겁니다. 예. 개명됩니까? 그래요? 네네. 개명대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어쨌든 나는 빡쳤다.
예, 나는 기분 졸라 나쁘다. 예, 열받았다. 그리고 우리 흩어지면 안 된다. 내 밑으로 계속 모여 있어라. 예, 내 밑으로 계속 모여 있어라.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아까 그 최대집은 그 의사협회 밑으로 모여 있어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박지원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이 상황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의사협회를 배제하고 그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그 협상의 주체가 되었어야 했는데 못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또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또 올라와요. 의사예요. 이 사람 의사인데 불신임 결의 시청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최대집을 탄핵하는 내용입니다. 의사들이 최대집을 탄핵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 이겁니다. 독단적으로 회원 의사 전체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해가지고 협회에 명예훼손을 냈다고 해서 지금 현재 탄핵 논의가 들어갔어요. 최대집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대집을 지금 막 흔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성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빡쳤냐면 요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통화를 한 거예요. 통화한 겁니다. 최대집과 박지원이 통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고 누군가가 이런 그 통화 내용 전문이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퍼져 날라진 것을 제가 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게 제가 지금 그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글이거든요. 자, 이제 박지원이 그러고 강행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최대집이 야 그럼 어제 그 범튀는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 그 범튀가 뭐냐면 범투쟁 본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너네들 그 따로 만든 거, 야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의사협회를 일어나가야 돼야 되는데 야 지금 어저께 만든 범튀는 그거 뭐야? 그건 또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어제 거기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최대집이 야 그럼 젊은 의사 비대위하는 건 또 뭐야? 그건 또 뭐야? 하고 또 승질을 또 내요.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저희가 김대하 손명재랑 늦게까지 조원진 의사 만나면서 합의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최대집이 기가 막힌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기가 막힌 카드. 무슨 카드일까요? 꼰대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말빨이 딸리고 논리가 딸리니까 꼰대 카드를 바로 들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야 김대하 송명재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 존칭도 안 붙여? 바로 나이드립 들어갑니다. 나이드립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니까 여기 밀릴 지금 박지원이 아니죠. 나름 페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페미인 학생회장 출신의 현재 지금 파업을 이끌고 있는 진료업을 이끌고 있는 지금 그 전공의들의 대표인데 여기서 꿀릴 지금 박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대꾸를 합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니까 또 여기서 꿀릴 최대집이 아닙니다. 이것 봐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중요한 사항은 지킬 거라도 아니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바로 누릅니다. 나이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박지원이 이거 계속 개길 수는 없고 이걸 계속 개길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존대를 붙여줘요. 하지만 김대하 이사님, 송명재 이사님 둘이서 짜고 이 판을 벌이신 건가요? 존칭은 붙여주지만 둘이 짜고 벌었냐? 라고 이제 미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집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최대집이 그 대전역 비대위는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되잖아 얘기하니까 박지원이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고 이제 전화가 이제 끝이 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처럼 둘이 이미 분란이 나왔고,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로 누르려고 하고, 한쪽은 니네끼리 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어떤 그런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양상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건 뭐냐면
예, 서울 아산병원 교수도 예, 최대집을 비판하는데 가세하면서 네 분이 가열되었다. 이거 제가 시간대로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전부터 올라왔던 것들을 시간대별로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쭉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젊은 의사들을 예, 이제 지지한다 이러면서 사실은 최대집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예, 최대집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최대집은 젊은 의사들도 개겨, 이제는 저 아산병원 의사들, 의사협회에 있는 의사들까지 막 덤벼, 이런 상황에서도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사실은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최대집이 원하던 그림이 바로 저거였던 거예요. 예. 우리 최대집이 원했던 바로 그림이 저게 지금 뭐냐면 그 국무총리 기다리면서 그 협상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앉아있는 그 자세를 탁 찍어가지고 자기가 올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말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생긴 거 보십시오. 원래 그 동네 의원에서 개업하고 있었거든요. 자, 진짜 제가 제 감정이입을 한다면, 야, 저렇게 생겨가지고, 특별히 뭐 실력이 아주 의사로서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선배들한테 얼마나 갈굼을 당했을까. 동네 의사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야, 솔직히 저 의사 인상 보고 솔직히 와가지고 단골하기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파도, 좀 멀어도, 좀 먼데 가서 친절한 의사와 인상 좋은 의사한테 가지. 솔직히 최대집 얼굴 보고 가서 진료받을 생각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예. 드디어 인정받는 자리가 오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여당과 혹은 정부와 자신이 의사를 대표한다는 어떤 그런 기체를 들고 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던 바로 이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이것을 우리 박지현이, 갑자기 치고 올라온 박지현이 홀라당 내려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의료계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자신이 대표가 되어야 하고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어린 것이 치고 올라오니 아마 엄청나게 이제 빡이 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를 박지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낼름 가서 앉은 거죠. 낼름 가서 앉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로써 드러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들의 연대는 끝났다. 저들의 연대는 더 이상 다시 이어지기는 힘들다. 더 이상의 동맹군이 아니라 이제 저들도 싸움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다. 동맹은 깨졌다. 즉,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양상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기가 아마 힘들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고 최대집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홀로 대표성을 계속 가져가 나가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렸던 의사들의 반발, 어느 대학 의사의 반발, 최대집의 성향을 봤을 때 자해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저 잘못 건드렸다간 아산병원에 앞에 가가지고 할보갈지도 몰라요. 예, 여기 전투력 셉니다. 우리는 최대집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살살 달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말도 안 통하는 개 꼴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정을 해주었더니 사람이 합리적으로 변했습니다. 춘추는 사랑님, 감사합니다. 최계집이 오타하셨군요. 최계집이라고 쓰셨는데 오타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연대는 이미 깨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썸네일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최대집 대박 썼습니다. 저는 이 투쟁에서 가장 이익을 얻은 사람은 최대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정부는 중박한 겁니다. 중박.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무릎 꿇은 거냐, 무슨 항복하는 거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겼다 졌다를 그런 식으로 는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이겼다 졌다를 단기간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보고 이겼다 졌다 무릎 꿇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것이 현재 대박 상황이냐 중박 상황이냐 쪽박 상황이냐 봤을 때 정부와 여당은 중박은 했다. 예, 파국은 막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다 가서 잡아들이고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중박은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쪽박은 누가 찾느냐, 전공의협의 회장 박지원이 쪽박을 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의사협회를 바르고 그 협상 테이블의 주축으로 나서게 되면서 저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는데 못 앉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코너에 몰렸고 동맹은 다 깨졌어요. 이제 박지원을 믿고 지금까지 진료 거부를 하고 투쟁에 나섰던 다른 전공의들이 박지원을 가만히 둘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임기도 끝났어요. 이 여자가 임기가 끝났는데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전히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권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지나가면 비상대책은 끝납니다. 비상대책 기간은, 비상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박지원은 사실은 실각하게 되는 거죠. 협회회장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다음 회장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쪽박은 박지원이 찼다. 이런 식으로 대박 최대집, 중박, 열민주당,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쪽박, 박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사태를 지금 현재 오늘까지의 사태를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정리 깔끔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하는 그 채널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오늘 아침부터 벌어진 일을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단순히 이것이 정부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좀 웃기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것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것이 상황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쪽박, 중박, 대박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해를 깔끔하게 돕는 노단이의 생각TV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졌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타결했기 때문에 큰일 했다라고 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뭐 큰일 한 것도 없어요. 저는 중박이다. 중박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